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좀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주식 경험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은,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뭐 주식을 시작한 지는 꽤 되기는 했는데, 이제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좀 진짜 추가적인 어떤 기준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쉬운 내용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좀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활용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주제로 하는 거는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팔아야 될까요? 혹은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 매매를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은 추세가 변할 때 이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변한다라는 거는요, 일단은 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추세가 변한다는 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하잖아요. 네, 주가 차트를 만드는 3대 요소가 첫 번째가 캔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가 이평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오늘 좀 보기는 할 건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캔들 그리고 이평선 둘 다 모든 어떤 주가 차트에서 좀 접목시켜서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캔들과 이평선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래량을 곁들인 캔들과 이평선을 중심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통해서 추세가 변하는 거, 그리고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가 변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 시점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캔들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캔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일봉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일봉이 빨간 색깔 캔들, 뭐 음봉 파란 색깔 캔들, 요거 하나만으로 뭐 추세가 변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캔들을 통한 그런 거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하루에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날의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 세력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 만들어낸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의 심리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날에 어떤 힘이 우세했는지 어떤 세력의 힘이 우세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캔들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만한 그런 힌트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캔들 중에서도 캔들 하나만으로도 뭐 도지형 캔들, 뭐 망치형 캔들, 뭐 별형 캔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서도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좀 초심자분들이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고 눈에 익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장악형이 참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장악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악형은 사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둘 다에 해당을 하는 캔들 패턴이고요. 캔들 딱 두 개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악형은 이제 상반된 색깔의 몸통 두 개로 보는 반전 신호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가 반전돼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캔들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상승하고 있던 추세가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하락으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일단은 파란 색깔 작은 몸통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 양봉 긴 몸통이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전 파란 색깔 음봉을 양봉이 장악했다라고 해서 몸통이 장악했다라고 해서 장악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락 장악형은 반대로 빨간 색깔 몸통 다음에 파란 색깔 음봉이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 그래서 빨간 색깔을 잡아먹듯이 이렇게 몸통을 다 덮는 그런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하락 장악형이 출현을 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상승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하던 추세가 아예 꺾여서 이제 이렇게 산을 만들고 쭉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요.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던 추세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의 추세가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악형을 판단하는 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직전 추세가 명확해야 됩니다. 직전 추세가 하락 추세거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장악형이 출현을 했을 때 그럴 때 이후의 추세가 조금 반전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추세가 상승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을 때 출현을 해야 이후의 추세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캔들 형태이고요. 그 두 가지 캔들의 색깔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형은 예외라고 했는데 도지형은 이제 십자형 캔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의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이제 세력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둘 중 누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봉이든 양봉이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봉이든 간에 양봉이든 간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차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장악형 차트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그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거 첫 번째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 장악형이죠. 네, 일단은 앞선 조그만 이건 꼬리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이 꼬리 아래 꼬리 엄청 길잖아요. 요거는 따로 망치형이라는 어떤 좀 그 패턴명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차처하고 아래 꼬리는 빼는 겁니다. 몸통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몸통이 작습니다. 음봉이에요. 다음 날에 빨간 색깔 긴 양봉이 나타났어요. 상승 장악형이죠. 출현했습니다. 이후의 추세 어때요? 하락 추세죠.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 출현을 하고요. 이후의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게 출현을 해요? 하락 장악형 출현을 합니다. 이날도 몸통 쬐끄만 양봉 출현하고요. 다음 날에는 몸통 긴, 전날의 양봉을 다 뒤덮는 긴 음봉이 출현을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하락 장악형. 그래서 이전의 추세가 상승 추세였는데 하락 장악형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의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장악형을 좀 매매하는데 활용하시면 또 좋을 만한 게 이 장악형은 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이 하락 장악형을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가 라인대가 보통 저항선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대죠. 요 저가 라인대가 지지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짝꿍댕이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쌍바닥
만들고 가는 패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락 장악형에 출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박스권 만들다가 계속해서 못 뚫고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오고, 혹은 뭐 투탑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매매를 실제로 활용을 하실 때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출연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그러면 여기서 전저점 구간에서 한번 좀 잡아볼 수도 있겠다. 분할 매수로 담아봐도 되겠다. 뭐 이런 일단 뭐 외부적인 사실 환경이라던가 외부적인 매크로 요인들이라던가 개별적인 기업의 어떤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 당연히 같이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양호하다, 괜찮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하락 장악형에 출연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못 뚫어요. 못 뚫고 계속해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항 맞고 있구나. 여기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일단 챙기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악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다음에 밑에 세 가지 경우에는요, 장악형이 중요한 반전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첫째 날 몸통이 매우 작고, 그러니까 팽이형이라고 했는데 도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형 모양, 도지형. 이 출현을 하고 둘째 날 몸통이 매우 길 때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어떤 반전의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전날에는 매수매도 싸우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줄다리가 거의 무승부로 끝났는데, 다음 날에는 그 매수든 매도든 간에 어떤 세력이 완전히 이제 한쪽의 세력을 완전히 잡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다음 날에는 추세가 확실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추세가 매우 길거나 혹은 급격한 주가 움직임 뒤에 장악형이 나타났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직전 추세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명확하고 추세가 길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경험을 했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상승 추세를 경험을 했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장악형 캔들이 탄생을 했다, 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악형 두 번째 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제가 거래량도 주가 차트 3대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캔들 그리고 두 번째 캔들 이렇게 보통 나타나는데, 이제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다. 사실 두 번째 캔들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을 잡아먹는 형태가 장악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캔들 그 장악형을 완성시키는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게 되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는 예시에서 봤다시피 이제 두 개의 몸통이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캔들에서 몸통은요, 그 힘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 당일의 힘의 크기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쉬우시죠? 여기서는 하락 장악형 발견하시겠나요? 우리 장악형 캔들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똑똑하셔가지고 다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두 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두 번 출연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출연을 했고요. 또 여기서 한번 출연을 했죠. 우리는 꼬리는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얼마나 길든 보지 않아요. 몸통만 봅니다. 장악형은. 일단은 첫 번째로 양봉 캔들 출연했어요. 그리고 강한 음봉 캔들 출연을 했습니다. 앞전 추세 어때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장악형 캔들이 출연을 했네요. 1차적으로 위험 신호예요. 아마 여기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앞서서도 이제 그 매매를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활용을 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상승이 나오려고 했는데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한번 하락 장악형 캔들이 또 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장악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요날 거래량보다 요날 거래량 음봉 캔들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럼 두 번째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 조금 신뢰도가 첫 번째 하락 장악형보다는 더 크구나. 이거 조금 추세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나 좀 볼까요? 네, 그 이후의 추세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밑으로 추세가 변하고 이전에 어떤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보자마자 찾으셨죠? 네, 여기서 발생을 했죠. 여기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양봉 캔들이 작고 두 번째 음봉 캔들이 길고 첫 번째 캔들보다 거래량은 조금 더 동반이 됐네요. 이러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세가 좀 이제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면은 이거 앞서서도 보시면은 앞선에서는 좀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상한가까지 갔으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앞전 추세는 상승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으로 쭉 빠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예시도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 같으신가요? 발견하셨나요? 아마 다들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죠. 제가 다 이제 마지막에 자꾸 몰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상승 장악형이에요. 이전의 추세는 하락 추세로 명확하게 빠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여기서 직전 캔들이 이제 작은 거의 몸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몸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음봉 캔들이 출현을 했네요. 근데 다음 날에 거래량을 이따만큼 동반한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합니다. 명확한 상승 장악형 캔들이죠. 그것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좀 볼까요? 이후에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역배열 추세, 역배열 이평선들도 다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출현하는 거는 하락 장악형일까요? 아니면은 맞을까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둘 중 하나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십시오. 일단 이거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좀 장악형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직전 추세가 명확해야 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는 추세가 더 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전 추세가 하락 추세를 쭉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추세 전환을 시작한 그 초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추세가 명확하다. 그리고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락 장악형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것도 비슷한 모양이기는 해요. 긴 장대 양봉 이후에 좀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을 만드는 거, 요 구간과 좀 비슷하게 정말 짧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게 관통형입니다. 관통형은 이제 장악형까지는 아닌데 살짝 그 장악형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 출현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서 잠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상승 반전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관통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통형의 반대는 또 흑운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좀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상승 장악형 과 비슷한 건 흑운형, 그리고 하락 장악형과 비슷한 건 관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장악형이 되다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어떤 좀 신뢰도를 가진다. 그리고 살짝 그 장악형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어떤 좀 앞으로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캔들로 좀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그 차트를 볼 때 이거 약간 장악형 같은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뭐 요런 애들 예시로 보자면은 네, 요런 애들 그리고 요런 애들 하락 장악형은 아니고요. 얘는 흑운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도 이것도 하나의 추세 전환 그리고 추세 변화의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딱 두 개 캔들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추세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해보고 매수 자리 그리고 혹은 매도 자리를 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종목들 안에서 그리고 차트 흐름 안에서 이런 캔들들이 과거에 발생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캔들들이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 출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